1편에서는 박살날 일이 없었는데 아이언맨 2에서는 세로로 찢깁니다. 오마이갓. 2편 촬영을 위해 2대의 7세대 팬텀을 사서 동원했고 촬영 후 폐차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팬텀이어도 저 모양이 된 걸 타거나 가져갈 사람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영화 속의 자동차 지정용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듯이 사연 없는 자동차도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자동차가 바로 사연이 아주 많습니다. 롤스로이스입니다. 첫 시간 아이언맨 영화 속에서도 롤스로이스 팬텀이 등장했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토니는 미군 수송기로 귀국합니다. 빰빠라밤 토니를 반기는 건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한 비서 페퍼 포츠와 팬텀 7세대 모델입니다. 롤스로이스가 1907년 첫 차를 낸 이후 7세대에 이르렀죠. 차에 올라탄 토니에게 병원 검진을 권유하는 페퍼, 그리고 한 방에 거부하는 토니. 치즈버거 먹겠다고 고집을 피우네요. 나쁜 남자가 여자 말 안 듣는 건 국룰입니다. 치즈버거 퍼스트. Cheeseburger first. 그런데 버거 세 글자 브랜드를 들고 오네요. 집이 말리부이고 스타크 본사가 LA인데 서부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보통 네 글자 브랜드를 손에 꼽지 않나요? 미국에선 매월 햄버거 잡지가 발간되는데 맛 평가에 따르면 네 글자 브랜드가 부동의 1위죠. 토니가 아이언맨임을 공식화하고 I am Iron Man. 2년 뒤 개봉한 아이언맨 2에도 같은 7세대 팬텀이 등장합니다. 찐 구자의 세단으로 설명하기에 팬텀만한 모델이 없죠. 1편에서는 박살날 일이 없었는데 아이언맨 2에서는 세로로 찢깁니다. 오마이갓. 2편 촬영을 위해 2대의 7세대 팬텀을 사서 동원했고 촬영 후 폐차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팬텀이어도 저 모양이 된 걸 타거나 가져갈 사람은 없겠죠? 2편 역시 빌런 이반 방코가 아버지 복수를 위해 전기 채찍을 작동시키는 수트 개발에 성공하지만 결국 아이언맨이 물리친다는 아주 당연한 얘기. 이반이 채찍으로 F1 머신을 내려 찍는데 사실 저 정도 그리면 채찍보다 머신이 훨씬 더 빨리 빌런을 덮칩니다. F1 대회의 자동차를 머신이라고 하는데 머신의 속도감 한번 보실까요? 공격을 당한 토니, 급하게 도착한 팬텀. 토니에게 빨리 수트를 던져줘도 모자랄 시간에 한가하게 저렇게 떠들고만 있죠. 수트를 입기 전에 분명히 공격할 시간이 있어 보이는데 빌런은 또 공격을 안 합니다. 수트 입을 시간, 아니 수트 입는 걸 촬영할 시간을 줍니다. 이 코스는 모나코 그랑프리 경주장입니다. 전 세계 많은 F1 경기장 중에 가장 평균 속도가 느린 코스입니다. 시속 161km 정도인데요. 가장 빠른 구간에서도 시속 280km를 겨우 찍는다고 합니다. 모나코의 시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도 평균 161km, F1 선수들 플렉스입니다. 아이언맨 2에는 영화 초반 현재 미국 행정부의 고문이자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출연료를 받았으면 받았지 주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한편입니다. 나와서 로켓 엔진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이스X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전기 제트기 얘기도 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팬텀의 연비는 리터당 5.9km라고 하는데 이건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한 평균 값이죠. 시내에서는 리터당 2km 정도 나옵니다. 롤스로이스는 찰스 롤스와 헨리 로이스가 1906년 의기투합해 만들었죠. 첫 차는 은색으로 도장해 1907년 공개했는데 너무 조용했다고 합니다. 시속 100km에서 차 안에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린다고 해서 은빛 유령, 실버 고스트로 명명했습니다. 이후 롤스로이스의 모델명은 대부분 유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팬텀, 그 아래 크기의 세단 고스트, 쿠페 레이스와 스펙터 등이죠. 이 실버 고스트는 7036cc 48마력짜리 직렬 6기통 엔진이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최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의 3편, 최후의 성전편에도 등장합니다. 1929년부터 1935년까지 생산했던 팬텀 2세대인데요. 나치가 하타이 왕국의 술탄에게서 병력과 탱크 등을 빌립니다. 술탄은 금은 보화를 제쳐두고 팬텀에 다가가죠. Rolls-Royce Phantom 2, 4.3 liter, 30 horsepower, 6-cylinder engine with Stromberg downdraft carburetor can go from 0 to 100 kilometers an hour in 12.5 seconds. And I even like the color. 실제 영화에 사용된 차량은
25마력짜리 바커 살롱이었다고 합니다. 팬텀 2세대는 1930년 컨티넨탈이라는 이름의 스포츠 버전을 내놨는데 이걸 바커라고 하는 코치빌더 주문 제작 업체에서 만든 버전입니다. 롤스로이스는 화려했던 과거를 바탕으로 1998년 BMW에 아주 비싸게 팔렸습니다. BMW는 경쟁사의 S클래스를 완벽하게 따돌릴까 해서 인수를 했는데 롤스로이스가 BMW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본 벤츠는 마이바흐 브랜드를 BMW보다 1년 빨리 2002년 소환했습니다. 실버고스트는 영국군 첫 장갑차의 원 모델이었고 옛 소련 블라디미르 레닌이 애정했던 자동차였죠. 이 후속으로 만들어진 게 1926년의 1세대 팬텀입니다. 이후 비교적 단명한 2세대와 3세대 팬텀을 거쳐 2차 세계대전 후 4, 5, 6세대가 나왔죠. 4세대는 1950년부터 56년까지 딱 18대만 만들어져 굉장히 희귀한 팬텀입니다. 영국 왕실의 차고 로얄 뮤즈에 들어간 첫 팬텀이기도 하고요. 5세대는 존 레논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팬텀으로 유명합니다. 롤스로이스 공장은 원래 영국 크루에 있었는데 크루 공장과 엔진은 또 폭스바겐에 파는 바람에 BMW는 공장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새로 굿우드의 털을 잡고 기존 롤스로이스 인력들을 수소문에 모아서 7세대를 출시했죠. 이게 2003년입니다. 전장 5990mm 익스펜디드 팬텀의 깡통 가격만 해도 8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모델들을 만들지만 엔진은 똑같습니다. V형 12기통 6749cc. 모든 모델에 같은 엔진을 쓰는 브랜드는 롤스로이스밖에 없습니다. 롤스로이스 하면 떠오르는 그 무엇. 1911년 실버고스트 이후 지금까지 후드에 붙어있는 환희의 여신상. 자동차 용어로는 후드 오너먼트라고 합니다. 환희의 여신상 아래에는 육중에 보이는 판테온 그릴이 있습니다. 로마 판테온 신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또 뒷문이 가운데에서 뒤쪽으로 열리는 코치도어입니다. 공간만 충분하다면 이 구조가 타고 내리기 훨씬 편합니다. 바퀴가 돌아가더라도 가운데 로고는 제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플로팅 휠. 이것은 BMW가 인수한 이후 고급화 홍보 전략으로 적용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주문자의 뜻에 충실히 따릅니다. 비스포크, 이야기가 되어진 그대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고객의 주문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롤스로이스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보트테일입니다. 후면부를 요트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 가격은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이 넘습니다. BMW 롤스로이스가 추가한 옵션엔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가 있는데요. 차량의 천장을 1340개의 광섬유 램프로 장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시그니처 우산, 테플론 소재로 만들어 쓰고 나서 대충 넣어두면 알아서 마른다고 합니다. 잃어버리고 새로 주문하면 100만 원 정도 추가 지출이 나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요. 영화 속에는 토니의 아이언맨 수트가 왜 황금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알 수 있죠. 골드가 너무 화려하다고 투덜대던 토니. 이 차를 보고 즉흥적으로 색을 입히죠. Tell you what, throw a little hot rod red in there. 골드와 레드의 아이언맨 수트는 이렇게 태어납니다. 아이언맨의 차고에 팬텀은 없습니다. 출퇴근용 짐차 취급을 해서 그런가요? 차고에는 RA 외에도 살린 S7, 셀비 코브라, 테슬라 로드스터와 오토바이 2대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2대는 둘 다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다만 또 다른 한 대는 최종적으로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무리를 퀴즈로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제작한 오토바이의 모델명은 무엇일까요? 잘 검색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화 속의 자동차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 일단 문을 닫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